자, 이번 시간에는 23, 24를 해볼 겁니다. 자, 여기 주제 띄워놨지? 오른쪽 밑에다가 적으면 됩니다. 자, 적어보자. 자, 읽어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특정 목적을 위해 도입된 해양종들이 예상치 못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뭐, 글쎄,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 우리 바로 한글로 가서 볼까? 자, 보면은, 자, 굴, 습지, 풀, 그리고 물고기를 포함한 많은 해양종들은 그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식량이나 침식 방제를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했던 이 얘기가 첫 번째 문장에 그냥 바로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입이 되었어. 그치? 목적을 가지고 도입이 되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어패류는 양식을 위해 전 세계에 의도적으로 도입되어서 음식과 일자리를 제공하지. 이게 원래 도입한 목적이었어. 근데 얘네들이 탈출을 하는 거야. 탈출을 한대. 탈출을 해서 토착종 생태계 기능 또는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자, 대서양 연어는 워싱턴주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해양 그물 어장에서 길러진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길러지겠지. 뭐 연어를 길러서 뭐 잡아먹으려고 사실 길렀겠지. 자, 매년 많은 연어가 탈출을 한대. 예상치 못한 결과였던 거야. 탈출을 해서 워싱턴주, 브리티시 컬럼비아, 알래스카의 해수와 담수에서 발견된다. 그치? 탈출을 해서 엄한 데서 발견되는 거야. 너네 왜 여기 있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엄한 데 가가지고 뭐 피해도 주고 이랬을 것 같아. 자, 여가용 낚시 또한 침입종을 전파시킬 수 있다. 여가용 낚시. 여기서 말하는 여가용 낚시? 글쎄, 취미 삼아 낚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을 때 이 물고기가 정말로 자연 상태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낚시장이라고 인공적으로 꾸며놓은 곳이 있을 거거든. 그곳에서 낚시를 하는 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역시 그러면 그 물고기들 역시 의도적으로 도입이 된 거지, 목적을 가지고. 자, 여가용 낚시 또한 침입종을 전파시킬 수 있다. 알겠어? 뭐 이 사람의 미끼용 벌레들은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어. 그것들은 보통 많은 다른 유기체들을 포함하는 해초에 쌓여 있다. 그러니까 그 미끼용 벌레들을 뭐 수입을 하거나 운반을 할 때 해초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이동을 시키나 봐. 만약 해초가 버려지면 버리겠지? 이제 미끼용 벌레들을 딱 뽑아가지고 쓰고 해초는 버릴 거야. 버려지면 해초나 해초 위에 있는 유기체들은 새로운 영역에서 군락을 이룰 수 있다. 역시 예기치 못한 결과가 생기는 거. 낚시용 장화, 보트, 트레일러는 유기체를 한 장소에서 집어 올려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역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얘기를 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내용이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 것 같고 우리 영어로 한번 봅시다. 이게 자꾸 기울어져가지고 괜찮겠지? 자, 보면은 many marine species, marine이라고 하면 바다의라는 뜻이야. 그래서 많은 바다 종들은 including 뭐를 포함하는 오이스터가 굴이란 뜻입니다. 굴, 먹는 굴 있지? 굴 별로 안 좋아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나도 안 좋아해. 자, 굴, marsh grass면은 그렇게 한글을 좀 보자. 굴, 습지풀, 습지풀. marsh가 습지라는 뜻이고 grass는 뭐 풀, 잔디 이런 걸 나타낼 때 쓰는 말이야. 그 다음에 fish 하고 이렇게 닫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들을 포함하는 많은 바다 종들은, 바다 생물들은, 자, 여기 동사가 수동태의 형태로 나온 걸 봅시다. introduce는 소개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도입하다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그래서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 됐지? 뭐를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또는 여기서 자르지 말고 이렇게 하자. 자, 음식을 위해서 또는 뭐를 위해서? 침식 컨트롤을 위해서. 침식 방제라고 아까 나왔던 것 같거든. 침식 통제라고 내가 적었네. 어쨌든 침식 통제를 위해서 도입이 되었대. With little knowledge, 지식 없이. little은 노의 개념이죠. 지식 없이 뭐에 대한 impact, 영향에 대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지식도 없이 어떤 목적을 이루겠다고 도입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장입니다.
자, fish and shellfish 이거 shellfish 이거를 아까 어패류라고 얘기를 했던 그 단어거든. 어는 물고기를 나타내는 말이고 shellfish면은 뭐 조개나 소라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패류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어패류들은 자 여기도 봐봐. 현재 완료 수동태야. 현재 완료 수동태. 그래서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야. 역시 수동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패류들은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뭐를 위해서? 아쿠아컬처를 위해서. 아쿠아컬처면은 뭐 양식이나 어업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양식이라고 밑에 글로 적어놨어. 자 잠깐만. 어패류들은 의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쿠아컬처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은 아쿠아컬처거든. 아쿠아가 물 나타내는 건 아마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것 같고 컬처라는 단어가 문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문화라기보다는 컬처라는 말은 길러낸다의 뜻이 있어. 길러낸다. 잘 생각을 해보면 농업도 agriculture이지. agriculture. 그러니까 길러내는 거지. 곡식들을. 그 다음에 그 들어본 적 있나? 과학 실험실에서 쓰이는 그 왜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유리로 된 이렇게 동그란 거. 여기 뭐 곰팡이 이렇게 길러내고 하는 거. 나 어렸을 때 이거 샬레라 그랬는데 요즘도 샬레라고 부르나 모르겠다. 어쨌든 이것도 컬처라 그래. 컬처. 곰팡이나 박테리아를 길러내는 이거를 컬처라고 부르거든. 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상식으로 좀 갖고 있으면 좋겠지. 아무튼 양식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의도적으로 도입이 되었대. Providing food and jobs. 이거는 이제 분사구문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로 가볼까? 음식과 직업을 제공하면서. 하지만 they can escape. 걔네들은 탈출할 수 있다. 그리고 위협이 될 수 있다. 어디에? 토착종에게. 토착종, 네이티브.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는 종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또 에코시스템 펑션이면 생태계 기능에 위협이 될 수 있고 likelihoods면 생계라고 해석을 할 거야.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계 이거를 likelihood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생계와 생태계 기능과 토착종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는 문장입니다. 할 만하지? 다음 거 Atlantic Salmon. 이거 대서양의 연어. 그치? 애틀란틱이란 단어가 대서양을 나타내는 말이거든. 대서양 연어는 자 이게 leer이라는 말이 기르다라는 뜻인데 그거를 이렇게 수동태로 적었지. 그러니까 길러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아. 연어들은 길러진다. 어디에서? 자, 오션은 바다. 넷 펜스면은 바다에다가 이렇게 그물 같은 걸 쳐가지고 또 울타리를 만드는 걸 말해. 그 해석을 잠깐 보면은 해양 그물어장이라고 했네. 해양 그물어장. 펜스 들어본 적 있어? 펜스? 예를 들어서 뭐 야구를 할 때 홈런을 친다? 뭐 펜스를 넘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 나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다가 이렇게 어장을 울타리처럼 쳐놓고 그 안에다가 물고기를 기르는 양식의 형태? 그거 말하는 것 같아. 뭐 이건 넘어갈게. 자, 많은 뭐 물고기들은 연어들은이겠지. 탈출합니다. 매년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they have been recovered. 자, 여기서 recover라는 단어가 이렇게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를 보통은 recover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회복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거든. 근데 여기서 회복이라 그런 말이 너무 어색하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다시 회수가 된다의 개념이거든. 도망갔는데 다시 회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리하는 거야. 다시 회수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밑에 해석을 보면은 발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발견되었다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도망갔던 애를 다시 데리고 왔다. 회수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글 이해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됐지? 리커버는 발견이라고 외우면 좋지는 않은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맞아. 자, 그들은 회수되었다. 어디에서? 솔트 워터와 프레시 워터에서. 솔트 워터면은 소금물, 프레시 워터면은 소금기가 없는 물. 이런 걸 뭐 담수라고 하나? 여기 보면은 해수 담수 이렇게 나와 있지. 워싱턴 주, 뭐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다음에 알래스카에서 이렇게 회수가 되었습니다.
자, recreational fishing. 아까 말했던 그 취미용 낚시를 나타내는 말이 recreational fish거든. 해석을 잠깐 보면은 여가용 낚시라고 나와 있지. 여가용 낚시 또한 퍼뜨릴 수 있다. 자, 침입종을 퍼뜨릴 수 있대. invasive가 침입의라는 형용사야. invade라고 하면 침입하다라고 동사라고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침입종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됐지? 자, fate는 미끼라는 뜻이고, worm이라고 하면은 그 벌레들 있지, 막 꿈틀꿈틀하는 애벌레, 그걸 worm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미끼용 애벌레. 어디서 나온? 여기에서 나온. 이게 그 무슨 회사인지 아니면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어. 이건 내가 안 찾아보고 왔거든. 근데 어떤 뭐 미끼용 벌레를 생산하는 회사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지역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자, 미끼용 애벌레들은 popular, 인기가 많습니다. throughout the country, 그 나라 전체에서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문장이었고, They are commonly packed. 자, pack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포장하고 싸고 하는 걸 pack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일반적으로 쌓여 있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쌓여 있다. 어디에? seaweed, 해초. 해초에 쌓여 있다. Which contains many other organisms. 해초에 쌓여 있는데 그 해초가 많은 다른 유기체들을 담고 있는 해초인 거지. 됐지? 그러니까 그 해초에다가 미끼용 애벌레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동을 시킬 건데 다른 유기체들도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의도치 않은 결과가 생기겠지. 만약에 해초가 버려지면, 자, discard는 버리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수동태니까 버려지는 거겠지. 버려지면 그것,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해초. 해초 또는 유기체들. 그 해초 안에 있었던 유기체들은 colonize, 군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역에서 군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군집을 이룬다는 게 막 이렇게 번식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많아진다. 이런 걸 말하는. 자, fishing boot, 낚시용 부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뭐랄까, 낚시 여가용 보트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그다음에 트레일러, 뭐 트럭 같은 것들은 픽업, 이렇게 유기체들을 한 장소에서 픽업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 병렬인 거 확인 한번 해보자. 그렇지? 자, 이런 내용이었어. 자, 23번이었지? 23번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24번으로 가보자. 24번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고 한번 적어봅시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예술가가 있었어. 그 예술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뭐 어그네스 딘즈라고 읽어야 되나? 어쨌든 예술가가 한 명 등장을 할 건데, 이 사람이 그 쓰레기 매립지 있었대. 뉴욕에 가면은 뭐라 그래? 어떤 건물 뒤편에 쓰레기 매립지로 되게 더러운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이렇게 막 잘 정리를 하고 농사를 지은 거야. 그래서 밭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밭이 이제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겠지. 수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농사를 지은 거거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나온 수확물들을 가지고 푸드뱅크에 기부를 하는 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스토리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미술 작품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어떤 고정관념, 일반적으로 하는 생각 이런 게 있지. 뭐 미술 작품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여기 나오는 예술가는 대중들이 미술을 보는 방식을 바꾸고 싶은 거야. 미술 작품이라는 거는 뭐 약간 되게 더럽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장소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남들이 더럽다고 하는 장소를 기부를 할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장소로 바꿀 수 있는 것, 이것도 예술 작품이다. 이런 내용인 거지. 된 것 같아. 자, 한글 보자.
자, 화려한 고층 건물, 금융본부, 관광센터, 기념품 행상인들이 배터리 파크 시티로 나아가기 전에 세계 무역센터 뒤편의 지역은 거대하고 혐오스러운 쓰레기 매립지였어, 원래는. 자, 1982년 예술가 어그네스 딘즈라고 읽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 매립지를 다시 원래의 뿌리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자, 여기서 원래의 뿌리로 되돌린다? 자, 그 쓰레기 매립지가 원래부터 그렇게 더러운 곳이었을까? 그건 아니겠지. 더러운 곳으로 되기 전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곳이었을 거야. 이제 그 원래 그 좀 좋았던 상태로 돌리기로 결정을 했대. 자, 이 사람은 퍼블릭 아트 펀드로부터 맨하탄에서 지금까지 본 가장 의미심장하며 환상적인 공공사업 작품 중 하나를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어. 다시, 이 예술가는 어떤 단체로부터 작품 하나 만들어다 주세요 라는 의뢰를 받은 거야. 의뢰 발음이 안 돼. 의뢰를 받았다. 자, 그녀의 컨셉은 전통적인 조형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미술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살아있는 설치 조형물을 만든 거래. 살아있지. 농사를 지었으니까. 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딘즈는 반짝이는 쌍둥이 빌딩의 그림자의 아름다운 황금 밀밭을 만들었다. 황금 밀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다. 작품인, 이게 작품명이야. 작품명. 이 작품을 위해서 이 사람과 자원봉사자들은 4에이커 땅에서 쓰레기를 치웠어. 거기 그 다음에 곡식을 심었어. 농사를 지었어. 수개월의 농사와 관계 후에, 관계라는 거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게 아니고 물을 공급하는 걸 관계라 그래.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물도 잘 줘서 밀밭이 이제 무성하게 준비가 되었어. 예술가와 그녀의 자원봉사자들은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하고 푸드뱅크에 기부를 했어. 되게 훈훈한 장면이지. 뉴욕 사람들의 마음과 몸에 모두 영양분을 공급해 주었다. 자,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줬다라는 건 음식을 기부했기 때문일 거고, 마음의 영양분을 공급해 줬다라는 거는 되게 마음 따뜻해지는 보기 좋은 장면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종의 어떤 뭐랄까 비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자, 갑니다. 자, before the fancy high-rises, financial headquarters, tourist centers, and souvenir peddlers made their way to Battery Park City. 자, 첫 번째 문장에는 좀 생소한 단어들이 몇 개가 보일 거야. 일단 보면은 fancy, 화려한이란 뜻이야. 자, 몰랐던 건 좀 적어볼까? 거의 단어장에 다 있기는 하지. 자, 화려한, high-rise는 높이 올라와 있는 거니까 이걸 고층 건물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 다음에 financial, 금융, 헤드쿼터는 본사라고 해.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외래어 같은 거거든. 헤드쿼터, 본사란 뜻이고, 투어리스트 센터면은 관광객들 센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거겠지. 그다음에 souvenir, 이거 기념품, peddler, 행상인들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make way to, 어디로 가다란 뜻이거든. 가다 라는 뜻인데, 자, 그래서 화려한 고층 건물, 금융 본사, 투어리스트 센터, 그 다음에 기념품 행상인들이 배터리 파크 시티로 나아가기 전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나아가기 전에 그 지역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뒤에 있는 그 지역은 거대한 혐오스러운 매립지였다. 자, gross라는 단어를 지금 혐오스러운이라고 해석을 했어. 혐오스러운. 근데 하나만 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건 어떤 뜻이 있냐면 총, 전체의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얼마다라고 얘기를 할 때 gross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지금은 혐오스러운이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다음 거. 82년에 예술가 이 사람은 결심했다. 되돌리기로 그 매립지를, 그 할 때 대시야, 그 매립지를 to, 뭐로 되돌리겠다? 그 뿌리로 되돌리자 라고 결심을 했대. 비록 일시적으로이긴 하지만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여기 문장 구조를 조금 보면은 좀 깨끗하게 볼게. 지우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artist Agnes 딘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이 사람이 주어고 decided 이거 동사야. 됐지? 자, 그리고 although가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temporarly라는 말이 부사로 제시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걸 문제로 내기가 난 되게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형용사 temporary로 쓸 거냐 부사 temporarily 쓸 거냐를 물어보는 어법 문제가 되게 난 유력하다고 봐.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말을 다시 한번 봐봐. 저 예술가는 그 매립지를 원래의 뿌리로 되돌리겠다고 결심을 했다. 비록 일시적이지만 여기서 생략된 말이 뭐냐면 비록 그것이 일시적이겠지만 이라고 이해를 한번 해볼 수 있겠어? 비록 그것이 일시적이겠지만 됐지? 그것이 일시적이겠지만 근데 이거를 생략을 했다라고 보는 거야. 분사 구문을 만들면서. 그래서 여기서 it is가 들어가는 말을 분사 구문 being으로 바꿨다가 이거를 또 생략했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돼야 돼. 자, 다음 거 갑니다. 자, 딘즈는 commissioned, 의뢰를 받았어. 이게 commission이라는 단어가 의뢰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수동태로 제시가 됐지. 그러면은 의뢰를 받은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거야. 자, 딘즈는 의뢰를 받았다. 퍼블릭 아트 펀드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뭐 하라고, 뭐 해달라고, 뭐 하라고 의뢰를 받았다. 만들라고.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fantastical pieces of public work 까지만 일단 볼까? 뭐랄까 가장 significant 뭐 중요하고 여기 해석된 뭐라고 나오지? 의미심장하다라고 해석을 했네. 가장 중요하고 뭐 가장 의미심장하고 판타스틱한 공공예술 작품 중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받았다. 근데 그 공공예술 작품은 이걸 선행사로 잡아서 어떤 공공예술 작품이냐면 맨하튼이 ever 지금까지 봤던 공공예술 작품 중 하나. 맨하튼이 지금까지 봤던 가장 의미심장하고 판타스틱한 공공예술 작품 중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세 문장을 봤는데 좀 길고 어법 어렵고 길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24번은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해석이나 어법 같은 걸 좀 신경 쓰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 아까 내가 다시 한번 설명했던 거였잖아. 저거 잘 이해가 안 되면은 학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될 것 같아. 다시 알려줄게. 자, 일단은 넘어가자. 그녀의 컨셉은 was not a traditional sculpture. 그녀의 컨셉은 뭐가 아니라 뭐다 해가지고 나데이 벗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 자, 그녀의 컨셉은 뭐가 아니라 전통적인 조각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스톨레이션 설치였다. 근데 이거를 설치라고만 말하면 말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 뭐 설치 예술, 설치 조형물이라고 해석을 했다. 살아있는 설치 조형물이었다. 어떤 하고 이제 관계대명사로 꾸미는 거지. 근데 change the way 방식을 바꾼 어떤 방식을 바꿔? 대중들이 예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 설치 조형물이었다. 됐어? 다음 거.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딘즈는 put a beautiful golden wheat field. 여기서 wheat field면 밀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하는 그 밀가루의 밀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름다운 황금빛 밀밭을 놓았다. Right. 바로 어디에? 그림자에. 뭐의 그림자? 빛나는 쌍둥이 타워의 그림자에.
그러니까 되게 화려한 쌍둥이 타워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림자가 생길 거 아니야. 그 그림자에다가 황금빛 밀밭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뭐를 위해서, 이게 지금 작품명이야. 이 작품을 위해서 이 사람과 자원봉사자들은 주어겠지. 얘네들은 removed, 치웠어. 쓰레기를 어디에서? 4에이커의 땅에서. 이 에이커라는 단어가 사실 좀 낯설 수 있는데 그 땅 면적을 나타내는 미국에서 쓰는 면적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4에이커의 땅에서 쓰레기를 치웠다. 자, 그리고 병렬이야. 그리고 심었다. 엠버가 이제 황금빛을 나타내는 말이거든. 황금빛 물결을 심었다. 근데 그 물결이 무슨 물결이야? 곡식의 물결이지. grain. 곡식의 물결을 심었다. atop the area. 그 영역 위에. 이렇게 가면 돼. 그 영역 위에, 그 땅 위에 황금빛 물결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잠깐만. 그 해석지를 보면은 황색 빛깔의 너울거리는 곡식. 그래, 뭐 표현하는 방식만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지. 자, after months of farming and irrigation. 아까 말했던 물 공급하는 관계 있지. 그게 irrigation이거든. 그래서 몇 달 동안의 농사와 관계 후에 그 밀밭은 thriving, 번성을 했고 ready,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자, thriving은 원래 동사 원형이 thrive라는 단어야. 이게 번성하다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이거랑 되게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 중에 prosper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것도 번성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자. prosper, thrive, 비슷한 말. 자, 다음 거. 그 예술가와 그녀의 자원봉사자들은 harvested, 수확을 했습니다.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을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푸드뱅크에 주기 위해서. 그 도시에 있는. 됐어? 예술가와 자원봉사자들은 수천 파운드의 밀을 수확했습니다. 도시에 있는 푸드뱅크에 주기 위해서. 하고 분사구문입니다. 여기서 이 nourish라는 단어가 영양을 공급하다, 영양분을 공급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분사구문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뉴욕 사람들의 몸과 마음 둘 다에, 몸과 마음의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몸에 영양을 공급한다는 건 정말로 먹을 수 있는 밀 기부했다. 마음의 영양분을 공급했다는 건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런 비유 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지. 내가 볼 때는 이 지문을 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아까 말했던 그 although temporarily 하는 그 어법 문제가 좀 유력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몸과 마음의 영양분을 공급한다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24번이었지 방금. 자, 23번하고 24번 마무리하겠습니다.